그리스 로마 신화도 누군가 대충 기본적으로 전체 줄거리는 짰을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누가 만든 거예요? 태초에 카오스가 제일 먼저 생겼다. 그래서 재미 더럽게 없어요. 영화 300 아시죠? 스파르타! 네. 전쟁의 신 아레스와 사랑을 나누면서 불륜의 사랑이지만 거기서 낳은 게 에로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욕망 중에 제일 강한 게 무슨 욕망이겠어요? 성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밤만 되면 우랑수 많이 들어왔죠. 고추 잘린 놈 아니에요? 된 거다. 네 형 오빠다. 사실 얘 내 아들이었다. 야, 이건 아내 유혹은 이거는 뭐 드라마도 아닌데. 정영전의 제목 없음 TV 삼지창 TV. 자, 오늘의 선생님입니다. 우리 김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지금 당황하셨어요. 뭐 이렇게 앉자마자 녹화 들어가냐며. 뭔지 5분도 안 됐는데. 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하는 서양 고전학자고요.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 인문화연구원에서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서울대. 제가 선생님을 꼭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티치미 할 때도 썸킹님을 모셔놓고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그리스 로마 얘기였거든요. 알게 모르게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퍼져 있다. 예. 브랜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애티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한번 싹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와, 예. 오늘 다 끝내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선생님 저희한테 낚이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계속 저희는 쪽쪽쪽쪽쪽 예, 말라리아처럼 벌써 아픈 쪽쪽쪽쪽쪽 이렇게 제가 너무 모시고 싶었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요? 첫 페이지에 그리스 관련된 게 그죠, 나왔잖아요. 선생님. 예, 저희 제목 없음에 예, 타이틀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신상하고 제우스상이 예, 많습니다 그런 것들. 근데 형돈 씨 얼굴이 제 채널에 쓴 제가 제우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있고 그래서 와 이거 정말 반갑다. 제가 너무 그리스를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갔거든요. 그래요? 오, 세계 여행 안타깝습니다.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아,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랑 로마를 갈 시간, 이탈리아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리스 로마를 빼고 아하, 이게 참. 그래서 더더욱 선생님에 대한 저의 간절함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가보지 못한. 일단은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처음에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스 로마가 왜 중요하냐? 네. 그리고 그리스 로마가 왜 그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양 문명의 뿌리가 바로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근데 선생님은 왜 그리스 로마 문화에 빠지셨어요? 그게 참 우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철학 공부가 좀 해보고 싶었어요. 철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좀 좌절이 됐고 여러 가지 카트라인이 좀 높았나요? 아니 그런 이유는 아니고 철학과를 가면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거라는 거에 대한 그 어른들의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관 같은 거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또 새로운 생각인데 철학관도 있지만 철학과에 가서 뭐 해먹고 사느냐. 진짜 궁금해요. 그 네. 철학과 나오신 분들은 뭐 하셔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세상 고민은 다 짊어진 것 같고 그 맨날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다가 인생 다 낭비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먹고는 살 수 있는가. 뭐 이런 걱정들이 그 어른들이 보통 하시는 걱정이었는데 네. 저희 집안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를 간대하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시면서 허나 너 뭐 먹고 살라고 그러니? 그렇죠. 네. 철학과 나와서 맞아요. 그냥 대기업 들어가 기술 배워 법대 다녀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문과였으니까 경영대나 법대 이런 데 가서 네. 가정의 그 기둥이 되어야 되지 그렇죠. 않겠느냐. 예. 네. 특히 이제 그때 저희 집안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철학과를 간다니까 집안이 어려운 거에 대한 비관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 먹고 사는 것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 고민하다가 또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허나 너 이렇게 엄마 아빠가 지금 뒷바라지야. 그래서 이제 사범대 갔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까 여러 과목을 신청해서 듣게 되잖아요. 아직 대학을 안 나왔어.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왜 철학에 꽂히셨어요? 소크라테스, 막 플라톤, 예. 아리스토텔레스 예. 다 나왔습니다. 예. 제가 아는 분은 에파쿠로스. 에피쿠로스.
근데 왜 철학에 이렇게 꽂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그다음부터 사람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저를 강박해 왔던 것 같아요. 죽는구나. 그럼 죽기 전에 산다는 건 뭔가? 이런 질문들이 막 저를 이렇게 막 휘어잡았다고 그럴까? 그래서 저는 철학 공부하면 그게 풀릴 줄 알았어요. 풀리시던가요? 안 풀리죠. 철학을 하면 관심을 가지고 쫓아가 보는 뿌리가 그리스 그렇죠. 로마구나. 이제 들어가서 철학개론부터 들면 이제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쭉 다양하게 공부를 하거든요.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보니까 서양 철학이 제 구미에 좀 맞더라고요. 그 사대주의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인의 뿌리를 가지고 동양 전통을 가지고 살지만 사실 많은 생활의 문화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구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맞아. 그건 팩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 철학을 하고 한국 철학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 영향을 세게 받았는지 아무튼 서양 철학이 훨씬 재미있더라고요. 논증적이고 논쟁적이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따져가는 게 서양도 이제 고대부터 하고 현대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철학 공부를 하면 철학사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신은 죽었다. 뭐 그런 현대 철학을 하게 되면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전에 근대 철학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이게 잘 알게 됐겠죠. 선생님 약간 파시는 스타일이군요. 약간이 아니라 대단히 봤던 것 굉장히 파시는 스타일이군요. 그러면서 파다 보니까 근대 철학 하니까 또 중세 철학 알아야 되고 중세 철학 알려면 고대 철학 알아야 되고 고대 철학이 바로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철학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 로마 들어가기 전에 이거 굉장히 예민한 질문 하나. 선생님 이거 약간 발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사실 이집트 거 이렇게 거의 갖다 쓴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죠. 너무 바로 쓰고 마시니까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집트 문명이 훨씬 앞서잖아요. 그렇죠. 서양 문명의 근원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라 이집트 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충분히 그 가능하고요. 이집트 문명은 현상적인 것들을 잘 관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만들어 나갔는데 거기서 쓸데없는 질문을 덜 던진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이건 되게 신기하지 않냐? 이런 걸 덜 물어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딱 클레오파트라로 끝이 났다. 클레오파트라가 사실은 그리스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알렉산드로스가 맞다.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다. 알렉산드로스가 나중에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기원전 3세기부터 이집트는 그리스 땅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집트는 그리스의 식민지였는데 사실 그거는 따지고 보면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줬던 이집트 문명을 후발주자였던 그리스가 다시 정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4대 문명. 그거 선생님 제가 알아봤잖아요. 우리 이 채널에서 했어요. 그거 아니라고. 저희 채널 안 보셨어요, 쌤? 얼마나 얻어내보겠어 했는지. 근데 그게 아니든 기든 4대 문명이라는 걸 상식적으로 통하잖아요. 그들이 굉장히 선진적인 문명이고 초창기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그리스 문명 후발 문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시작점을 그 튀르키예와 그 이집트와 그 그리스 가운데 있는 크레타 섬에서 시작됐다고 그렇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깔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지도를 좀 깔았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선생님한테 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자, 그리스 로마 문명의 진원지. 보통 여기 크레타 섬을 얘기합니다. 근데 크레타 섬의 위치를 잘 보면 밑으로 이집트, 이쪽에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이쪽을 얘기할 때 가장 선진 문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에 반해서 이쪽 그리스, 로마 이쪽은 좀 떨어져 있네.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문명사적으로는 후발 문명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그리스 문명은 사실 얘네들을 흡수하면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을 따로 얘기하느냐? 그냥 흡수한 게 아니라 흡수해서 소위 말하는 물리적 결합을 한 게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독특한 형식의 문명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독특함이 어떻게 보면은 인류 문명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일단은 그러면 선생님, 문명이라는 네. 단어를 해석을 좀 해주시면 이게 한자로 문명 이러면 이제 그럴문, 그럴문에다가 밝은 밝을명 해서 글자를 씀으로써 인간의 뭐 머리나 뭐가 이렇게 확 깨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문명이 생긴다는 건 기억에만 의존했던 인간이 기억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그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필요한 요소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는 것, 그러니까 기억에서 기록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문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야. 그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필요한 걸 다 써놓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걸 볼 수 있도록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그리스 로마시나 로마는 문명은 아니잖아요. 이미 그 전에 문명이 있었으니까. 그리스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문명 자체로 보면은 문자가 발명되면서 그렇네. 문명이라는 말을 쓸 수 수 있는 있네요. 인간의 어떤 삶의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기억의 보조 장치를 발명해냈다. 그럼으로써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문자가 발전하고 기록이 발전된 곳에 문명이 발전했다 이런 말을 보통 하죠. 아직 그리스 로마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이제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선생님? 제가 열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이집트 신화가 더 먼저 아니에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학계에서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요. 문제는 그렇게 수입해서 만들어진 게 아주 독창적이라는 주장이 문제일 수 있어요. 독창적이기 때문에 니네들보다 우리가 훨씬 뛰어나 이러면 서구 중심적인 오리엔탈리즘이 되는 거고 네. 사실 연속선상에 있어 그러면은 이 동양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을 다 이해하는 차원에서 세계 문명의 흐름을 다시 그 재구성할 수가 있는데 서양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니들이 왜 식민지를 개척해? 왜 우리를 건드려? 그러면 얘네들이 내세웠던 게 뭐냐? 니네들은 야만적이잖아. 우리의 그 새로운 문명으로 너희들을 밝은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논리를, 이런 이데올로기를 내냈거든요. 그러려면 니네 문명이 더 뛰어난 거야?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거는 우리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이런 거 다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걸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데올로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팩트로 볼 것이냐. 근데 결국은 뭐 어쨌든 그 대항해 시대 이후로 제국주의 시대에 걸치면서 다 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침략이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더 행복하게 사느냐의 문제와는 다른 힘의 겨루움에서 졌다고 그래서 니네들이 뛰어난 문명이다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정복하면서 지네들이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은 너희들의 빈곤 상태, 야만 상태에서 우리가 문명으로 끌어들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된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리스 문명의 위대성이 과장된 거냐, 팩트인 거냐 이런 게 이제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경도돼 갖고 팩트가 있어 하는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리스 문명은 이집트 문명이나 수메르, 그 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페니키아 문명 이런 앞선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쪽에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고 그 만들어낸 게 결국은 서양이 지금 현재 세계를 어떤 식으로든 그 아우르고 있죠. 뭐. 지배한다고까지 강하게 얘기하면 지배한다고까지 할 수 있는 힘을 키워냈던 원동력이 거기서 시작됐다. 어찌됐든 지금의 문화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서양의 문화이기도 하니까 또 우리 깊숙이 또 침투해 있고 삶에. 근데 왜 그리스 로마로 묶고 이게 뭔데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리스가 먼저 생겼고 그리스가 문명을 만들어낸 걸 기원전 한 700여 년부터
보통 시작하고 네. 그리스가 문명을 활짝 펴낸 거를 5세기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기원전 5세기. 네, 그렇죠. 기원전. 여기 터키 쪽에 지금 튀르키예 네. 쪽에 예전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거든요. 네. 제국의 형태로서는 가장 선진적인 형태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근데 걔네들이 밀려오면서 그리스를 정복했던 적이 있어요. 침략했던 적이 네. 있는데 그걸 밀어내면서 이제 그리스가 꽃피어나기 시작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시기가 기원전 480년? 영화 300 아시죠? 아, 스파르타! 네. 301, 2 있는 것도 아시죠? 예, 2편은 안 봤어. 1편은 사실은 패배 얘기거든요. 아, 그랬나?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에게 완전 짓밟힌 얘기잖아요. 그 300명이 졌지, 그렇지, 졌죠. 예. 그 강력하게 저항은 했지만 예. 전멸했잖아요. 맞아요. 예, 거기서 방어선이 뚫렸고 예. 걔네들을 밀어냈던 애들이 아테네 애들일 거예요. 아, 그게 2편이에요? 2편. 아, 그 봐야겠네. 살라미스의 전이라고. 살라미 먹고 싶다.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네. 예. 아, 그게 아테네가 페르시아문 군대를 밀어내면서 밀어내면서 본격적으로 그 찬란한 문명을 만든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 나 이거 진짜로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럽고 나 스스로도 못나고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건 좋은 질문이죠, 정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한글은 뭐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었고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고 뭐 나간중이가 삼국지연의를 적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도 누군가 대충 기본적으로 전체 줄거리는 짰을 거 아니에요. 예. 지은이 이런 거 없나요? 역근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리스 문명 언제부터 생겼나요? 그럴 때 크레타를 아까 찝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이 동방의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키워 나가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예. 있는데, 그래서 신화도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일단 로마 떼고 그리스만 보면 그리스 신화의 상당 부분이 이집트 신화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신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이를테면은 세상의 시작에 카오스가 있었다. 카오스. 그리스 신화의 처음 시작 부분은 이렇게 되거든요. 태초에 카오스가 제일 먼저 생겼다. 에로스가 생기고 카오스를 낳았다는 책을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런 책이 있어요? 예. 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에로스 그 하살 쏘는 놈, 네. 걔가 카오스를 낳았다는 얘기 책을 본 것 같은데. 그 또 해적판인가요? 그런 얘기가 어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해적판이구나. 뭐는 있냐면 에로스에 대한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아프로디테가 전쟁의 신 아레스와 사랑을 나누면서, 불륜의 사랑이지만 사랑을 나눠서 거기서 낳은 게 에로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후대의 신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시오도스. 그 사람이 아까 이제 신화를 누가 만들었냐 했을 때 지목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 중에 하나가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만든 거라기보다는 여기저기 떠도는 이야기를 그렇지. 수집했어요. 네. 내가 한 판 제대로 보여줄게. 그러면서 쫙 쓴 책이 신통기라는 책이에요. 신통기. 네. 신을 통일한 기록물인가 보다. 신통기는 신의 계통을 그려준 이야기. 태초에 누가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재미 더럽게 없어요. 걔네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외우세요? 아니요?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아니 제초에 네. 선생님 말하는 예를 들면 자 우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카오스가 생겼어. 네. 카오스 누가 만들었어요? 지가 혼자. 태초에 가장 먼저 카오스가 태어났다. 지구에가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에? 그러니까 얘 자체가 그냥 우주인 거예요. 아 카오스가 그냥 네. 얘가 태어난 거야? 네. 혼자 어디 있은가 모르게. 네. 신화니까 뭐 과학적으로 풀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뭔가 빈 공간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자꾸 생긴 게 아니라 이 카오스 안에 생긴. 그냥 빈 공간이 생겼다고, 그거부터 생겨야 되지 않냐고 얘기해요. 아 그렇죠. 그래야지 그 밑에 애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밑에 애들이 얘 사이 속에 이제 깃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밑바탕이 되는 거지 얘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집질 터가 있어야 집을 짓는 거 아니에요? 터를 이제 카오스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얘가
낳는 신들이 있어요. 밤과 어둠. 에? 밤이랑 어둠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밤은 그냥 시간적인 개념이고 그 밤의 어떤 양태를 어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카오스가 밤과 어둠을 낳아요? 네. 우리는 보통 카오스가 딱 하면 가이아가 나오고 그거는 이제 다른 한참 계열이에요. 후예요? 한참은 아니고 네. 그럼 이제 얘네 둘이 결혼을 해요. 그 자매 남매끼리. 얘는 남자고 얘는 여자. 얘가 여자예요? 여자. 예. 얘가 남자, 어둠이 남자야? 닉스. 예. 그렇지. 그래서 남자들이 밤만 되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애들이 낮 그리고 밝음. 그렇게 돼요? 예.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얘네들이 혼자 뭘 낳고 그러면서 밤이 혼자서 또 애를 낳아요. 신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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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교합해갖고 낳은 자식들도 쭉 있고 예. 얘 혼자서 몰래 낳은 신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신들이 불량하기 짝이 없는 애들이에요. 살인의 신, 죽음의 신, 병, 그런 신이 기만. 있어요? 예.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불행의 원인이 되는 양아치 신데요. 카오스 다음에 태어난 게 가이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가이아 대지의 여신. 예, 대지의 여신. 예. 이 가이아는 누가 낳았어요? 카오스가 낳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근데 카오스 안에서 나온 거, 그렇죠. 나온 거죠. 네. 이쪽하고는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신화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 재밌어. 카오스 계열의 신들과 가이아 계열의 신들의 투쟁에서 가이아 계열의 신들이 이겼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대충 그림이 그렇네요. 이쪽이 좀 어둡잖아. 그렇다고 얘네들이 또 착하진 않아요. 가이아가. 이게 양아침에 뭐 여기 영웅 뭐 선한 저기가 아니에요. 예. 뭐 시정 잡배들 신도 있나 보죠. 그렇죠. 아하.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착하질 않아요. 일단은 이제 카오스 얘네들은 졌으니까 니네 나가. 자, 그럼 이제 가이아부터 쭉 한번 훑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가이아가 혼자서 세 자식을 낳죠. 하늘, 바다, 땅? 땅은 얘고. 그렇네. 네. 이걸 이제 우라노스라고 그러고. 우라노스 많이 들어봤죠? 고추 잘린 놈 아니에요? 맞아요. 고추 잘린. 그리고 이제 바다 폰토스라고 그러고. 낯설다. 이것도 우레아라고 그러고. 이거는 좀 얘도 낯설다. 얘네들은 낯설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로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다, 산 이렇게. 그 형태를 잘 보면 네. 가이아가 세계 중심에 있는 형태가 되고 하늘이 여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그 물이 이렇게 둘러싸고 산이 삐죽삐죽 나온 이런 형태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세계 중심에 가이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늘이 왜 엄마가 세계 중심이야? 내가 그 다 품고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 그러면서 엄마를 짜부시켜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계란 프라이처럼 돼. 이런 완전 페르나네요. 네, 요게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 지하 세계 이게 타르타로스. 많이 들어봤다. 게임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최초에 생긴 게 가이아, 타르타로스, 그 다음에 에로스가 생겼다 그래. 에로스. 아까 선생님은 버전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 에로스와 나중에 난 에로스. 그래서 그걸 플라톤도 원초적 에로스를 천상의 에로스.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화살 쏘고 이런 애들은 지상의 에로스. 이걸 잘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카오스, 모든 존재가 있으려면 존재를 품을 공간이 일단 전제돼야 되고. 그렇죠. 이 카오스를 채우는 많은 만물이 생겨나려면 원초적인 진료가 필요한 거예요. 진료. 그러니까 원료. 네. 원료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가장 원초적인 걸 흙으로 본 거예요. 흙에서 이제 물이 나오고 공기가 나오고 이건 또 이제 흙에 다른 쌓이면. 형태로. 네. 그리고 그러네. 얘네들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얘한테 나오는 거예요. 에로스는 원래 뜻이 욕망이란 뜻이에요. 그 욕망 중에 제일 강한 게 무슨 욕망이겠어요? 성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식욕으로 하려고. 우라노스가 엄마를 짜부시키면서 뚜껑 형태의 이제 하늘이 된 거죠. 전체를 감싸고 있던 거에서 뚜껑 형태가 나오고 바다가 여기를 둘러싸고 짜부된 그 엄마가 그 계란 후라이처럼 되고 이 밑으로 쑥 가라앉으면서 지하에 외피를 만들고 여기에 지하에 공간이 생긴데 그게 타르타로스. 그리고 에로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로스는 그냥 여기 전체에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욕망 자체가 다 퍼져 네, 있고. 퍼져 있어서 쿡쿡
많은 존재들에게 욕망을 불어넣는 공간, 이런 것들은 진료, 이건 에너지, 이런 개념으로 풀면 공간 속에 뭔가 있고 그거를 에너지가 작동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생길 수 그렇죠, 있게 되는 그렇죠. 이거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우리 이거 그냥 막 만든 거 아니네. 네. 그러니까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리스인들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그렇네.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냥 만든 게 아니네요. 그냥 그렇죠. 막 손가는 대로 쓴 게 아니네. 그러니까 엄마 이건 왜 이렇게 돼 있어? 아빠 저건 왜 저래? 산은 왜 저래? 왜 하늘은 저기 있어? 그럴 때 아빠 엄마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애들이 한참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비는 왜 오는 거야? 계속 왜 하는 거야? 내가 너무 할 말이 없으니까 오츠크해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영향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랭 전선이 만나면서 막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 뒤로 안 물어보더라고. 이런 아빠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아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라노스랑 가이아랑 결혼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얘가 보니까 얘가 또 쿡 찔른 거야. 우라노스를. 네. 우라노스 찔르니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세상 여자는 엄마밖에 없는 거야. 뭐, 모자 관계였다가 부부 관계로 변하는 거지. 신하니까. 네, 신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설명하려는 하다 보니까 엄마 여자가 한 명 가이아밖에 없으니까. 음과 양의 어떤 결합 이런 거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걸 설명하니까. 예.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애를 낳잖아.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여자 신과 남자 신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뭐야. 이렇게 설명한 거죠. 하면서 나온 애가 뭐 크렛. 이렇게 해서 이제 12명의 티탄들이 생겨요. 이게 이제 영어식으로 읽으면 타이탄. 타이탄. 타이탄이 코. 크다. 네. 크다는 의미로 보통 이해하긴 하죠. 얘네들이 크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3명의 퀴클롭스, 3명의 헤카톤 케이론, 얘네들이 나오는데, 무지하게 나왔네요, 얘를. 얘네들은 대체로 자연에, 뭐 이를테면은 우리가 대양을 오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 신 중에 하나예요. 오케아노스. 이야, 이봐. 왜 오션이라고 하는지가 이런 게. 오케아노스에서 오션, 요게 영어로 들어간 거죠. 이 폰토스랑 이제 어떤 규모가 좀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게 네. 오션이 된 거고. 네. 뭐 휘페리온 아파트 브랜드에 있던데. 걔는 뭔데요? 걔는 그 공중을 날아다니는 애 이런 거거든요. 천체. 예. 그러니까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루고 있는 자연물들을 신격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중에 막내가 크로노스라는 놈이 있어요. 12티탄족 중에 막내가 크로노스. 네, 크로노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좀 멀쩡한 애들이고 얘네들이 이제 괴물이에요. 퀴클롭스. 그러니까 퀴클롭스.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외눈 거신. 여기 눈깔 하나 있는 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백수거신, 백손? 손이 되게 많나 보다. 손이 100개. 천수 가는 보살처럼. 네, 그런 거죠. 그러면 불교가 이기네요? 얘네들은 손도 100개, 다리도 100개, 머리 50개. 얘가 이제 그 세상을 지배하는 이제 권력자가 된 거죠. 예. 엄마를 밀어내고. 우라노스가. 그리고 저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낳기 시작하는데 하늘신 우라노스가 얘네들을 보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뻤을까? 예쁘지. 네 새끼인데. 처음에 예뻤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점점 커지고 막 손이 100개고 이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지가 엄마를 밟고 일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자식들이 나를 밀어내고 나를 쫓아내면 어떡할까? 지가 엄마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그렇지. 어. 그리고 폐륜신 어떻게 언제 썼어 이거? 뭐 이렇게 깔짝깔짝거립니다 제가. 네. 아니 근데 정확하게 잘 썼네요. 폐륜이 엄마랑 해서 폐륜도 있지만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도 약간 폐륜적인 거죠. 좀 가정 폭력이 있었나?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해석하는 방식은 얘네들을 다 땅속에 가둔 거예요. 이거 아동학대잖아. 아동 꼼짝 마! 그러면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땅속에 가둔다는 건 생매장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매장이죠. 또 땅이 뭐냐면 가이아 여신인 거예요. 엄마 뱃속으로 넣은 그렇지. 거네. 엄마 자궁에다 다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낳았던 애를 다시. 그러니까 얘네들도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얘네들 소집 집합 걸었어요? 집합 걸어가지고 야, 네 아버지 안 되겠다. 사실 얘 내 아들이었다. 빠밤!
근데 이 자식이 나를 짓밟고선 애비 노릇 안 하고. 잠시만요, 선생님. 그런 병명도 있지 않나요? 엄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지하에 가뒀던 거를 엄마가 이제 짓밟혀가지고. 집합. 네. 그래서 이제 다 까발리는 거지. 얘 내 아들이었다. 네 형 오빠다. 그러니까 맘먹어도 돼 이거죠. 야, 이건 아내 유혹은 이건 뭐 드라마도 아닌데. 아빠라고 겁먹지만 족보로 따지면 네 형이야. 형이야. 오빠야. 쫄지 마. 어. 그러면서 근데 애들이 쫀 거야. 이거 잘못 덤벼들었다간 박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나했는데 크로노스가 엄마 제가 해볼게요. 딱 나서. 난 놈이네. 네. 아니 막내가 나서니까. 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 18명이나 한데 한 놈은 좀 똑바로 놈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얘가 나서는 거예요. 엄마 제가 나설게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거대한 낫을 줘요. 근데 이 낫에 요걸 금속이 다마스가 이렇게 제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가 붙으면 안 된다는 거지. 제압이 안 되는 금속. 그건 무적이네. 그렇죠. 불굴의 금속. 이거를 엄마가 크로노스한테 줬어요? 네, 크로노스한테 주면서 아버지가 밤마다 내 침실에 내려온다. 밤을 끌어내리면서 내 침실에 내려온다. 숨어 있다가 그냥 한 번 날려라. 야, 스토리를 기가 막히게 썼네요. 네. 이게 시간의 신이거든요. 아, 크로노스가? 네. 네. 우리가 그 연대기 그러면 영어로 크로놀로지. 그리고 시대착오를 아나크로니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쓰는 크로노스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브랜드나 단어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온 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시간의 신이 낫을 든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시간의 위력. 시간이 흘러가면 그 앞에서 남아날 게 없다. 모든 것들은 시간 앞에서 쇠한다. 시간의 위력을 표현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농경 생활을 신화적 상징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들고. 그래서 이제 숨어 있었던 거죠. 엄마 이제 침실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아빠는 이제 어둠을 끌어내리면서 사랑을 나누고 에로스의 충동이 항상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거 숨어가지고 낯들고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성공하면 혁명이요. 못하면 쿠데타, 아니, 반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저도 이거 그냥 쓱쓱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런 구절 하나 딱 잡히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얘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거기서 떨었을 크로노스를 제가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무언가 도전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시간인가 보다. 시간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거를 못했을 경우에 이 시간이 흘러갔으면 지난번에 좀 더 잘했으면 그 시간을 내가 잘 썼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잘 썼으면 좀 마음이 편한데 못 쓰면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잠깐 저기 들어가면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시간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하나는 결정적인 순간. 그 시기를 놓치면 끝나는, 그 시기를 잡아야만 뭔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결정의 시간. 예전에 선생님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귀의 여신. 귀의 여신이 앞머리는 긴데 뒷머리는? 그게 카이로스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앞머리는 되게 길대. 근데 뒤통수 보면 맨질맨질한 거야. 그래서 왔을 때 잡기는 좋은데 돌아서면 못 잡는다. 이 기회의 여신이 카이로스군요. 기회의 여신이 아니고 얘는 남신.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 크로노스가 이거 들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카이로스가 오는 거예요. 네, 카이로스가 오는데 와서? 크로노스가 그걸 딱 잡은 거예요. 아버지가 방심하고 내려오는 순간을 노려가지고 한 방에 진짜 정확하게 자른 거예요. 된 거다. 그게 못 자르면 포경 수술 되는 거잖아요. 한 방에 못 자르면 포경 수술 되는 거야. 한 번에 잘랐으니까 우라노스가 죽지, 못 잘랐으면 포경 수술이 죽지 않아. 힘이 빠질 뿐이죠. 그래요? 얘는 그리고 우라노스가 그때 한 말. 네가 감히 나에게 손을 뻗다니 너도 네 자식에게 똑같이 당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손을 뻗다니를 그리스 말로 하면 티탄이라는 말이 나와요.
뻗다가 티탄이야. 네, 그러니까 티탄이란 말은 거구라는 뜻이 아니라 저항하는 자, 도전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거세했다는 건 하늘과 땅이 완전히 나눠졌다. 아, 분리됐다. 더 이상 애가 안 나와. 아하. 근데 이 잘렸잖아요. 예. 그러면 아빠가 이거 주사하고 다시 붙일 수가 있잖아요. 지가 그거 너무 너무 아플 것 같아. 네. 다시 힘을 얻을까봐 크로노스가 자르고 난 다음에 재빨리 그걸 집어요. 그리고 확 던져버려. 그게 휙 날아가고 바다에 이 폰토스에 퐁동 빠졌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부글부글 그러더니 한 여신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신이 태어났어요.